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널스 이수아입니다. 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12월 5일에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내년에는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표와 또 새로운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잘 실행하시고 잘 성취해 나가시는 한 해로 또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병원 보호자의 태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병원에 근무를 하시다 보면 병원 업무 자체 혹은 환자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우리가 보호자들 때문에 힘든 경우가 종종 많이 있으시죠. 예, 저도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환자보다도 보호자들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많이 있고 굉장히 힘이 들어서 또 어떤 감정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그것은 급성기나 또 노인병원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그 보호자의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보호자의 어떤 부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어, 병원에 굉장히 협조적인 보호자. 그래서 가장 환자 옆에 밀착되어 있는 간호사에게 굉장히 협조적이며 또 간호사들이 어떤 환자의 증상과 또 환자에게 어떤 시행되는 모든 것들을 전문인으로 대해주면서 모든 것을 신뢰하고 또 간호사가 또 원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와서 환자가 또 이제 불편함 없이 잘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보호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케이스는 간호사를 어떤 서비스 업종의 어떤 한 직원으로 대하는 그러한 보호자들이 계세요. 제가 서비스 업종이라 해서 이 서비스 업종을 낮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객의 어떤 불편과 불만을 다 받아주고 그것을 약간 잠재우면서 그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호사가 스테이션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어떤 서비스 업종에서 근무하는 모든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간호사들도 의료의 어떤 전문적인 의료를 공부를 하고 또 면허를 취득을 해서 병원의 경력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그러한 직업에 종사를 하는 전문 직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간호사가 어떤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처치에 대해서 시행되면서 발생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무조건 간호사에게 본인의 어떤 감정을 다 쏟아 부어내는 그런 보호자분들이 계시죠. 예.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 더 케이스가 있어요. 노인병원에서는요. 무관심한 보호자도 있습니다. 무관심한 보호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아예 환자들을 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그분들을 보호자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려고 애를 쓰게 되죠. 마음에서는 좀 더 측은지심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잘해주려고 애쓰게 되고 또 때로는 간호사들이 어떤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사비를 털어서 좀 더 좋은 것을 해드리려고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한꺼번에 두 가지 케이스의 보호자들을 대하면서 굉장히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을 반복하는 그러한 주말을 보내고 왔어요, 제가. 예. 한 분은 담낭암이셨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평소에 저희랑 소통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환자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주치의랑 면담을 통해서 또 간호사가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설명을 잘 들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 따라주시면서 간호사들에게 늘 고맙다라는 말을 늘 하고 다니시는 분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일을 할 때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을 해라 이런 의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건 간호사들을 믿고 또 신뢰를 하면서
환자를 케어하는데 같이 협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보호자는요, 그렇게 화를 내는 보호자가 있었는데 그 보호자는 대부분 병원에 와서 특히 노인병원에서는요,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보호자들은 어떤 보호자들이냐면 자주 오지 않는 보호자들이에요. 자주 오는 보호자들은 환자의 변화 상태를 늘 간호사와 대화를 함으로써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변화에서 어떤 처치가 들어가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환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캐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오는 보호자들은 뭐 몇 달 전에 부모님을 보셨다가 지금 몇 달 후에 부모님을 다시 봤을 때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와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기보다는 막 화를 내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간호사가 똑바로 보지 않아서 환자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부종이 굉장히 심한 환자였는데 수액을 계속 처방을 주셨어요. 어떤 이유로 주치의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저희는 몰라요. 하지만 저희가 부종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드렸고 식사도 95% 이상 하고 있고 물도 하루에 1리터 가량 드시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액 처방을 냈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계속 생기는데 수액에 들어갈 라인은 계속 잡아야 되니까 부종이 있는 다리에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부종이 있는 발은 수액을 맞다 보면 수액이 피부 바깥으로 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혈관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 자체가 굉장히 얇아지면서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상처가 좀 더 바늘이 들어가는 자국으로 상처가 생기면서 바깥으로 수액이 흘러내리는 거죠. 혈관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혈관을 뚫어서 피부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자주 보고 자주 들여다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치의한테 보고를 했고 또 매일 오는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수액은 처방이 DC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온 몇 주 만에 온 그 보호자는 굉장히 간호사실에 와서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을 때는 아주 순한 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해는 합니다. 보호자들이 환자를 맡기고 있는데 환자가 더 건강을 회복하면 좋겠지만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지금의 현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목적이기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하는 보호자들하고는 대화를 잘 못하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바로 찾아와서 욱하는 마음의 간호사에게 모든 본인의 감정을 다 쏟아넣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힘들었고 당황스러웠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가.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간호사에게 우호적이면서 협조적이면서 굉장히 저희들의 말을 신뢰를 해주고 잘 협조적으로 따라오는 보호자들에게는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람도 느껴요. 하지만 이 반대 케이스를 볼 때에는 어떠냐면은 정말 이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어떤 환자의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집에서 어떻게 치료를 한다라던가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급성기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노인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드셔서 이제 병이 있으셔서 그 병으로 인해서 집에 처음에는 기력이 쇠약해졌다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식사를 못하게 되면 또 식사를 못해서 사례가 들리거나 또 기도로 흡인이 되는 경우에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집에서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단순하게 환자들을 케어하는 걸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고 또 환자에 대한 케어가 부족,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환자가 집에서 열심히 봄에도 불구하고 욕창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환자에게 약을 먹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환자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네, 고혈압 있는 환자는 혈압약을 계속 먹다 보면은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에 혈압약을 빼줘야 됩니다. 근데 그 혈압약이 무엇인지 보호자들은 모르는 경우죠.
집에서 환자를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치매로 인해서 인지장애가 심하게 되면 정말 집에서 케어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병원에 모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아직 남아있고 유교 문화에 있는 효에 관련된 사상 때문에 부모를 병원에다가 모셔다 놓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에는 병원에 왔을 때 보호자분들이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보다. 그래서 간호사들에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런 요구사항을 굉장히 많이 할 때는요. 보호자분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개인 간병을 해야 되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병원에 있던 병원 비용이 나라에서 지급되는 돈이 노인병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저렴하게 병원 비용을 내고 환자분들을 맡길 수가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은 큰 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돈을 내니까 그 돈의 이상의 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 병원에는 어떤 간호행위, 의료행위, 그리고 또 간병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츰차츰 보호자들도 적응을 해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주 오시지 않는 보호자들, 어쩌다 한번 오시는 보호자분들은 그 본인의 죄책감을 간호사한테 다 퍼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본인이 집에서 환자를 케어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못 하시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맡겨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줬으니까 내가 돈을 준 그만큼의 일을 해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간호사라는 것은 어떤 직업의 어떤 직업군이지만 사실은 어떤 환자에 대한 어떤 희생 정신이라던가 봉사하는 마음, 또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좀 더 마음적으로 신경을 써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간호사라는 직업입니다. 간병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내 부모지만 병원에 와서 예를 들면 내 부모님이 소변을 본다라던가 또 기저귀의 변을 봤을 때 그것을 잘 갈아주는 보호자들은 드물어요. 특히 여자 보호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경우가 있지만 남자 보호자들 같은 경우는 그 환자가 남자건 여자건 일절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잘 보지 못하는 환자들을 저희가 병원에서 이렇게 맡아주고 있는 것은 돈을 받기 때문에 돈을 내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간호사들을 대한다라면 예, 그런 환자분들을 맡아줄 수 있는 병원은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보호자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런 상황 때문에 수액은 처방이 취소가 됐고 또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똑바로 보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처방대로 시행을 했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제가 보고를 해서 더 이상 수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드렸고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환자를 보겠다는 것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자가 원했던 거는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환자의 부종 상태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그 수액이 계속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붓지 않은 쪽으로 수액을 놓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이 수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좀 더 수분을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호자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왜 의사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면서 간호사 앞에서는 24시간 밀착해서 보는 간호사들인데 왜 간호사들한테 와서는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똑같아요.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데 큰 며느리가 부모님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계속 모시고 있었고 그런데 어쩌다 한번 온 둘째 딸이나 셋째 아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큰 며느리한테
똑바로 안 봐서 우리 엄마가 욕창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예. 그러면 그 보호자는 그 큰 며느리를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뭐 아가씨가 모셔보세요. 혹은 아주버님이 한번 모셔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분들 자주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한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부터 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처방이 들어가게 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만 하면은 듣고 원하시면은 주치의 면담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편하니까 불편감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똑바로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좀 간호사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간호사들도 저희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볼 것이고 또 환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최대한 저희도 공급해 주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호자분들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많이 도는 말이 있어요. 감정 노동자라는 말. 간호사한테도 그 감정 노동자라는 말이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같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그리고 방사선사, 의사, 많은 의료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간호사는 감정 노동자여야 하는가? 보호자들의 어떤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을 대하는 그런 인식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스스로가 전문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말 그리고 또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설명 그리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들 행위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당당하고 또 전문인으로서 또 전문인답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보호자의 태도라는 주제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네, 오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보호자분들, 또 간호사분들, 또 의사분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 또 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일상에서 느꼈던 것들을 통해서 보호자분들도 간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 좀 같이 공감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